안녕하세요. 은가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평생 무료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69대 8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72대 79 패배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3연패에 빠졌으며 앤드류 니콜슨 17득점, 김준일 10득점, 김낙현 11득점, 분전했지만 전반전에 승부가 무너진 경기. 상대에게 런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턴오버와 3점슛 실패 이후 상대에게 속공을 많이 허용했던 상황. 또한 페인트존 안에서 상대 빅맨 자원이들 너무 쉽게 볼을 잡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패배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패 흐름 속에 11승 9패 성적.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77대 6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울산 현대 모비스 상대로 74대 81 패배를 기록했다. 조니 오브라이언트 19득점, 15리바운드, 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하비 고메즈 14득점, 가 승부처를 장악한 경기. 변준영과 박지훈이 팀을 리딩하는 가운데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으며 포워드 자원들이 골밑뿐 아니라 예곽에서 적극적인 스크린 플레이도 병행하며 팀 동료들이 골밑 돌파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줬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전반전의 열세를 극복했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르 속에 8승 13패 성적. 6위 원주 DB에게 1.5게임 차 추격에 성공하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가고 있는 안양 정관장이지만 디온테 버튼의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찜찜할 수밖에 없다. 부상 투혼을 보여줬던 조니 오브라이언트의 휴식 구간이 정관장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기다. 도로공사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다. 5연승 흐름 속의 타차나 20득점, 강소희 19득점, 니콜로바 18득점, 가 힘을 냈고 단단한 리시브 라인의 힘을 보여준 경기. 중앙에서 배유나 11득점, 김세빈 9득점, 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되는 투지와 집중력 싸움에서 힘이 되었던 상황. 또한 5세트 7대 10, 열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베테랑 선수들이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7승 10패의 성적. GS칼텍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에 여자부 최고 공격수 지젤 실바 44득점, 51%, 가 승부처를 지배했고 유서연 12득점, 36%의 활약 속에 리시브의 안정감이 살아난 경기. 이주아 12득점, 뚜이 11득점의 지원 사격도 나오는 가운데 승리를 위한 선수들의 투지가 돋보였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승 13패의 성적. 도로공사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일정이다. 리시브 라인이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니콜로바, 강소희, 타차냐, 배유나를 이용한 공격의 분배가 잘 되고 있는 도로공사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만 정규 시즌 6라운드 MVP 1순위 후보가 되는 지젤 실바가 버티고 있는 GS칼텍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버 경기다.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홈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에 파즐리가 결장했지만 김우진 24득점, 막심 18득점, 이 해결사로 나섰던 경기. 아웃사이드 히터 이시몬이 살림꾼 역할을 맡았고 이호건, 노재욱 세터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상황. 또한 양수현 9점, 이윤수 4점 등 어린 선수들을 적극 기용해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5승 12패의 성적.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 홈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1대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다. 레오와 허수봉의 공격 효율성이 각 24.24%, 13.33%에 그쳤고 블로킹 손 사이로 빠져나오는 공격 상황에서 쉬운 수비도 미흡함이 많았던 경기. 리시브도 흔들렸으며 팀의 원투펀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의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15승 1패 성적. 삼성화재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일정이다. 현대캐피탈은 7일 KB손해보험, 12일 삼성화재, 16일 한국전력, 20일 OK저축은행전을 끝으로 정규리그를 마감한다.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챔피언 결정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핵심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정규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상대전 악연을 끊고자 하는 삼성화재의 끈질긴 배구가 나타날 것이다. 광주는 최근 안양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 이전 두 경기에서는 1무 1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비셀 고베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2대0 패배를 당하며 팀 분위기도 영향을 받았다. 광주의 강점은 안정적인 수비와 조직력에 있지만 공격에서 창의성 부족과 득점 기회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된다. 헤이스는 공격의 중심에서 활발하게 움직였고 박태준과 이강현은 중원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지만 상대의 압박을 뚫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는 두 줄 수비를 활용하는 전술을 쓰지만 중원에서 활동량 부족과 공간 허용이 문제로 남는다. 변준수의 느린 발이 비셀 고베의 빠른 공격진에 배후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비셀 고베는 1차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리그 성적은 다소 부진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사코가 공격의 중심에서 중요한 득점 기회를 만들며 사사키와 이데는 중원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툴러와 와마카와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1차전에서는 100% 태클 성공률을 기록하며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경기 역시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 전개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비셀 고베는 1차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 전개로 경기를 이끌 것이다. 광주는 라인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비셀 고베의 수비 조직력을 쉽게 뚫기 어려울 것이다. 비셀 고베는 난타전 끝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버 배팅도 가능성이 크다. 광주는 공격에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비셀 고베에게 다시 한번 패배할 것이다. 라이언시티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산프레체 히로시마에게 6대1로 패했지만 상대의 몰수패 처리로 3골 차리들을 얻었다. 이전에도 4대0, 1대0 등의 승리를 거두며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팀은 빠르고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이 주요하고 특히 레스티엔과 티가 팀의 공격을 이끌며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이즈완 마흐부드의 안정적인 수비는 큰 강점이다. 라이언시티는 1차전에서도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을 활용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2차전에서도 강한 수비와 점유율 확보를 통해 경기 풀어나갈 예정이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1차전에서 3대0 몰수패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리그에서는 1대0 승리와 1대1 무승부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공격은 저메인과 카토이 연결 플레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다. 수비는 시오타니와 사사키가 중심이 되어야 하나 라인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체력 문제는 경기 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2차전에서 반격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3골 차 리드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초반 득점이 중요한 상황이며 이를 놓칠 경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라이언시티는 이미 1차전에서 3골 차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에서 상대의 약점을 잘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반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라이언시티의 압박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전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버가 충분히 예상된다. 사르자는 1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 팀의 강점은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 전술로 카운터 어택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특징이다. 타랍은 핵심 플레이메이커로서 공격을 이끌며 카마라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사르자는 높은 수비 라인과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수비 라인에서는 플라니치와 산토스가 강력한 공중볼 처리 능력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사바브 알 아흘리의 배후 공간을 노릴 것이다. 사바브 알 아흘리는 최근 1차전에서 사르자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공격 라인에서 카이오와 다브르의 득점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밀리보예비치와 에자톨라히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역할을 하지만 기동성이 부족한 삼선 자원들이 역습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르자의 빠른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사르자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사바브 알 아흘리는 공격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수비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르자의 빠른 역습과 강한 압박이 사바브 알 아흘리의 수비 라인을 흔들며 한 골 차 승리가 유력하다. 따라서 사르자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한다. 알 아흘리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알라이안을 3대1로 이기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리그에서도 알쿠바르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폭발했다. 알아흘리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을 구사하며 베이가와 리아드 마레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레즈의 컨디션에 따라 알아흘리의 공격이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 수비에서 데미랄과 로저, 이바네스의 빠른 상대 역습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알라이아는 최근 2경기에서 1승 1패로 기복 있는 성적을 보였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알아흘리에게 1대3으로 패배하며 기세가 꺾였다. 공격에서는 가브리엘 페레이라와 로저 구에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퍼포먼스가 떨어졌다. 알라이아는 전방에서의 압박과 빠른 역습을 추구하지만 단조로운 패턴에 자주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수비에서는 아마로와 가르시아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라인을 올리면 알아흘리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알아흘리는 최근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알라이아는 공격력이 부족하고 라인을 올리면 알아흘리의 빠른 공격 전개에 자연스럽게 공간을 내줄 것이다. 알아흘리의 승리가 예상되며 언더 기준으로 적당한 골수가 나올 것이다. 알타하원은 최근 2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다마크를 3대0으로 이긴 경기는 팀의 전반적인 흐름을 좋게 만들었다. 알타하원은 수비 라인이 매우 안정적이며 핫한 바에브리와 리카르도, 마르티네스가 공격을 이끌고 있다. 바에브리는 중원에서 중요한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알타하원은 빠른 측면 공격과 안정적인 중원 운영을 통해 트락토르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려 할 것이다. 트락토르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성과가 좋지 않다. 특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알타하원과의 첫 번째 경기를 0대0으로 비기며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팀은 수비적인 성향이 강하고 공격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아이만 아가시와 칼릴자데가 수비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격진에서는 큰 위협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트락토르는 수비에 집중하면서도 공격 전환이 느려 경기가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기 역시 공격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알타하원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락토르는 공격력 부족과 원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기를 풀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알타하원은 수비를 잘 조직하고 있으며 공격에서 적당한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언더 배팅이 적합한 경기로 보인다. 알힐랄은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을 보였다. 특히 아흘리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중요한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말콤, 카이오 세자르 레오나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빠르고 유기적인 움직임은 팀의 주요 강점이다. 중원에서 루벤 네베스와 카노의 안정적인 운영도 돋보이며 수비에서 알 도사리와 쿨리발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리드를 내준 상황이라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 파우타코르의 역습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파우타코르는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알힐랄을 1대0으로 이겼지만 그 이후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비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하며 역습을 통한 공격을 시도한다. 공격진에서는 플라마리온과 리아스코스가 주요 공격수 역할을 하며 이들의 돌파와 킥이 주요 무기이다. 그러나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며 알힐랄의 수비를 뚫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파우타코르의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알힐랄의 빠른 공격에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힐랄은 최근 불안정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며 파우타코르와의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파우타코르는 수비적인 접근을 취하며 대량 실점은 면할 수 있지만 알힐랄의 공격 전개에 무너질 확률이 크다. 알힐랄의 승리가 유력하며 언더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경기에 대한 분석 정보 소스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 링크로 연락주시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 처음부터 10가지 가르쳐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 자료 분석 확인은 필수입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일절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